안녕하세요. 사피엔스 바이오와 YD 생명과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폐섬유증 임상 후보 물질이 현재 전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주주님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이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피엔스 바이오의 대표 이광현입니다. 네, 저는 YD 생명과학 연구소장 안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피엔스 바이오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유인철입니다. 자, 우리 아마 기존의 지주님들께서는 저희 연구진들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거고요. 혹시나 새롭게 들어오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그냥 지난날의 개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3년 동안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이고요.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폐섬유증에 저희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상 후보 물질을 만들었고, 이 임상 후보 물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개발한 원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왜 이것이 혁신적이고 왜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First in class다 이런 얘기는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왜 굉장히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 연구의 가장 초기에 신약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신규 타겟과 신규 MOA를 밝히고 있는 우리 유인철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신약과 퍼스트 인 클래스는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을 그냥 좀 더 개량해서 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폐섬유증 부분에서 국한돼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혁신 신약에 막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이 폐섬유증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20년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효과가 없든 부작용이든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나마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약들도 일단은 규제기관에서 FDA 같은 규제기관에서 승인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대부분 신약 개발을 할 때 타겟 유전자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타겟 유전자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기존에 폐섬유증의 타겟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제로 폐섬유증 진행에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보이기에는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파마들과 많은 연구자들도 이제 새로운 타겟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 사피엔스 바이오와 YD 생명과학은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ARPC2라는 유전자를 찾게 된 거죠. 바로 섬유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전자란 말이죠. 근데 이 ARPC2라는 유전자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폐섬유증에는 거의 사실상 한 번도 연구가 된 적이 없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ARPC2가 어떻게 이제 폐섬유증에 관련하는지 처음부터 계속 연구를 좀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세포에서도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더 높은 마우스라든지 동물 모델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환자의 폐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도 분명한 효과를 보였는데요. 특히 안전성 분야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얻은 결과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이 분명히 혁신성이 있죠. 그리고 효능도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안전성까지 어느 정도 이제 담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 명확해지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많은 글로벌 파마들이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명확해지는지, 그리고 언제 정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어떤 혁신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힌트를 통해서 ARPC2가 그렇다면 이 섬유증 이 치료제의 어떤 타겟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까? 일단은 정확한 타겟을 알려면 환자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다. 좀 유전체 데이터를 봤죠. 결국은 몇 가지 유전자 리스트를 찾았고, 그 유전자 리스트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ARPC2 유전자를 골라서 계속 신약 개발을 했는데 이게 운이 좋게도 그 신약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좀 잠시 후에 이제 우리 두 분께도 여쭤보겠지만 사실 이렇게 저희가 혁신적인 ARPC2를 저희의 노블 타겟으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신규 그 적용 기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혁신적이긴 하지만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자료가 많이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혁신성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타겟을 찾아서 혁신 신약, 즉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기존에 그 폐섬유증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해결 못하는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다양한 그런 그 타겟을 가지고 신약 개발들을 지도를 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를 할 때 성공적인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타겟을 발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결론이고 그것이 전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타겟을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타겟에 대한 시도가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치료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이런 그 경우에는 우리가 희귀질환 치료제 혹은 신속심사 대상, 우리가 보통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임상 3상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심사를 받을 때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타겟을 바탕으로 하는 신약 개발은 그만큼 기술적으로 혹은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안시현 박사님도 한 말씀 추가적으로 이 혁신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뭐 계속해서 저희가 혁신 신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타겟에 대해서는 저희밖에 모릅니다. 다른 회사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결과들을 보여줘도 그들이 이제 감히 이걸 연구해 볼 엄두를 못 내는 게 저희보다 잘하는 그룹이었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저희 스스로 쌓아 올렸어야 했습니다. 마치 이제 뭐 레고 블록을 조립할 때 아주 작은 조각들을 직접 다 조립해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실험 조건들을 세팅할 때 다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건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저희 고유의 독창성들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희를 높이 평가하는 것들도 그런 그 고유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네. 원천 기술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혁신적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기술 이전의 목표로 봤을 때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광일 대표님께 사실 저희가 전략이 조기 기술 이전이었는데 왜 그렇다면 임상 후보 물질이 완료가 됐는데 조기 기술 이전을 못했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기술 이전의 시점이 좀 연기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뭐 기술의 혁신성의 문제거나 아니면 임상 후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이 파이프라인을 처음 개발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워낙 그 규모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 시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의 전략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그 전략이 상당히 주요한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나면서 이 기술 이전의 바이어의 입장에 있는 제약사들의 입장이 많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누구도 연구한 적이 없는 그러한 신규 타겟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기전에 대한 더 많은 어떤 그 실험 결과들을 그러니까 요청을 했었고요. 결국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네요. 세계 최초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성공적으로 하면 장점이지만 만약에 제대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 못하면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이미 알려진 길로 가는 건 되게 쉬운 일이지만 그건 별로 가치가 없죠. 그렇겠죠. 아무도 안 간 길을 가는 게 네. 가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제약사들의 요구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진행된 단계의 어떤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임상 시험을 완료한 후 동시에 지금 기전 연구도 진행을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된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략이 좀 변경돼서 조금 시간이 뒤로 밀려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을 단계에 저희가 세웠던 연구 개발의 그런 실험 혹은 연구에 대한 어떤 계획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됐고 거기에 시간에 합당하는 저희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된 점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전임상 실험이 끝나면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확신성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저는 뒤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실험 결과,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 본인도 저희 자신들도 확신이 있고 그리고 사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저희 제약사와 계속 어떤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도 3년 가까이 관심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임상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들어봤고요. 신규 작용 기전, MOA 그 스타디도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네. 언제쯤 끝난다든가 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 좀. 약물의 작용 기전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개발한 약물이 타겟에 실제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타겟이 섬유증이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게 사실 이제 약물의 양리 기전을 밝히는 연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 3단계를 걸쳐서 이 MOA 스터디를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타겟이 그리고 저희 약물이 어떻게 섬유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전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런 결과들을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미 충분히 공유를 했고 사실 그래서 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피드백들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좀 더 세세한 증거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전임상 시험이 끝나고 그걸 같이 포함해서 기술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요. 뭐 나머지 백업들은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실험을 진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험 완료는 어느 정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뭐 이 모든 계획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그 호세 박사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인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로 잡았고 10월 중순에 10월 말 정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뭐 그 계획하고 정도 있습니다. 데이터 하면은 어떤 글로벌 제약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충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RPC2를 찾아서 이 밸리데이션 했던 우리 유인철 박사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MOA 스타디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맞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대전제는 맞습니다. ARPC2는 폐선배증 진행에 중요하다. 이 전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좀 바뀐 거죠. 그렇구나. 이 부분에 대한 뭐 논문이나 어떤 연구자로서 뭐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이전에 연구자다 보니까 논문에 대한 무지막지한 열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얻어낸 연구 결과들은 저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글로벌 파마들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동료 과학자들이 네. 과연 이게 특히 이 폐섬유증 분야에서 되게 액티브하게 연구하고 있는 동료 과학자들이 저희가 이 연구하고 있는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ARP2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오랫동안 연구가 되긴 했지만 이 폐섬유증에서는 사실 거의 연구가 안 되다시피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섬유증에 관련해 이제 첫 보고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폐섬유증 아니면 섬유증과 관련된 그런 역망 있는 학술지에다가 일단 투고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사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결과를 아는 것은 오로지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글로벌 파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결과가 물질이든 타겟이든 이게 좀 공식적으로 국제학술지에 일단은 게재가 되고 나면은 저희 기술과 저희가 연구하고 있던 결과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비단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던 글로벌 파마뿐만 아니라 저희를 몰랐던 글로벌 파마들도 이제 저희에 대해서 알 테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훨씬 높아질 거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가치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좋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빨리 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작용 기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쭉 많이 이렇게 들려드려서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임상 실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끝나고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광현 대표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폐섬유증 치료제는 임상 후보 물질이 선정이 돼서 전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임상 일상 즉 인체에 적용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모든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나 안전성 그리고 약물의 특성을 점검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어떤 시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IND Enabling Study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는 주로 미생물, 세포 그리고 몇 가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약물이 가져야만 하는 특성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총 한 20여 종이 넘는 그런 시험 종목으로 시험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전성과 약물 특성의 평가 결과들을 저희가 획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종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전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예상으로는 2025년 5월 정도에 전임상 시험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동물을 주로 가지고 트레이닝? 보통 그 래시라고 하는 커다란 쥐 있는데요. 그 쥐와 그다음에 비글독이라고 하는 개를 사용을 해서 최장 90일 동안 약물을 투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이슈를 체크하게 됩니다. 비글도 개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동물인데 쥐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편안함이 있지만 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일단 개라고 하는 동물은 좀 쥐와는 동물 계통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도 아시다시피 큰 동물이라서 아마 저희가 중간에 이제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실험 디자인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그 실험 계획의 수정은 필요할 건데 특별히 지금까지 결과로 예측을 해보자 한다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임상이 내년 5월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5월에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기술 이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임상 일상이 마치 허가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 전임상에도 문제가 없어서 임상 일상이 가능해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시현 박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상 시험이라는 의미가 임상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세팅하기 위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상 시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해석해서 이걸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미국 FDA에 이제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계획서를 준비해서 신청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약 한 2달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미국 FDA 관계기관에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그 뭐 프로세스들은 사실 뭐 가장 전문가이신 호세 박사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할 계획에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고되게 되면 그 비즈니스 데이로 30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그동안 어떤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네,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그 여기 호세 박사님이 있으면 호세 박사님한테 직접 하고 싶은 질문이긴 합니다. 언제쯤 저희가 그러면 기술 이전에 어떤 서명 사인을 하는 그런 그 축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규칙적인 미팅을 하면서 여쭤봤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호세 박사님께서는 지난 뭐 머크사에서 한 8년 동안 기술을 사는 입장에서 많은 회사,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의 많은 어떤 그 임상 후보 물질들을 이제 평가하고 선별해내는 업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예단이 좀 저희보다는 가능할 거라고 봐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이제 호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기술 이전의 시점을 이제 금년 11월 그 바이오 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전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항목으로 전임상 실험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 플러스 그 작용 기전에 대한 거는 뭐 10월 말이나 10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세트가 끝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와 어떤 그 계약을 위한 뭐 CDA도 그렇고 MTA도 그렇고 뭐 물질을 이제 서로 교환해서 찍어보는 겁니다. MTA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텀sheet을 그래서 기술 실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제 선별해내는 작업을 올 11월부터 이제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거를 내년 한 1, 4분기 정도 안에 이제 선별하는 걸 끝내고 그 중에서 선별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기술 실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나누는 텀sheet을 받는 이제 이런 일정으로 봐서 뭐 내년 그 FDA의 임상 일상 허가 신청서가 들어간 이후 뭐 이 정도로 지금 예단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내년 한 3, 4분기 정도 이렇게 지금 이 호세 박사님께서는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전임상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 MOA에 대한 내용들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도 주주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한 마디씩 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시현 박사님께서 한 말씀. 저도 일종의 주주 입장에서 이제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경험을 비춰보면 저희가 신규 타겟을, 그러니까 혁신 신규 타겟을 발견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실험들을 세팅하고 그래서 어떤 식의 실험들, 동물 실험들 그리고 지금 전임상 시험까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사실 일관된 전략 하에 이뤄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회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한테 이제 정말 지금 단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성공하는 경험이고 그게 있으려면 사실 이제 인내하는 마음가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인철 박사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우는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요새 사실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3년? 전체적으로 5년 생각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사실 좀 소요됐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동안 계속 쭉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불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랑 연관되다 보니까 제 주주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늘 그만둘까 말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매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히 뭐 열심히 하는데도 좋은 소리 별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많이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좀 잘 좀 바라봐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더 올라가실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투자도 해주시면 좋고요. 네. 다른 말로 이걸 해석한다면요, 사실 긴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마라톤의 끝까지 갔을 때나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어떤 그 만족도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작은 성과들이 좀 있었다면, 작은 성과의 어떤 그런 업무를 한다면 그 성과 속에서 어떤 기쁨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인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뭐 주주님들이 이거 뭐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뭐 이 연구자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 정말로 사기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유인철 이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일도 없습니다. 단지 이게 장기적인 마라톤인 거에 대해서는 유치진들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반드시 끝에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앉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대표님을 맨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주주님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투자 유치 저희가 뭐 기관을 상대로도 계속 시도를 하고 또 일반 주주를 상대로도 하고 뭐 3자 배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뭔가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보려면 결국은 뭐 좋든 싫든, 저희도 좋아서 그 투자 유치를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살아남아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회사가 강한 회사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주주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 뭐 본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저희가 마지막까지 어떤 충분한 그 결과를 낼 때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조금 더 단결해 주시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한 뭐 1년, 1년만 정도를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뭐 마라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아마 대부분의 경우도 그럴 겁니다. 100m 뛰어보신 분들은, 100m 완주해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근데 마라톤 완주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신약 개발은 마라톤입니다. 그 어려운 걸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선 기관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런 그 투자를 많이 받았던 어떤 그런 그 제약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사실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은 경우 실패를 했고요. 그런 실패 자체가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 기초과학 연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연구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상업화하는 신약 개발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뭐 기관 투자를 하는 그런 그 투자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전부 이런 상황이네 하다 보니까 아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보수적인 경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실패하는 그런 바이오벤처들의 모습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건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신약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처음 연구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제이고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저희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사실 이 연구자들 중에는 이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연구자들도 물론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가 않을 거라는 거, 아니면 조작이 섞여 있는 이러한 연구에 자기가 몸을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많은 제약사들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저희
결과들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들이 관심의 끈을 3년여의 기간 동안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기술에 대한 어떤 인정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뭐 힘을 합쳐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성공을 위해서 아마 저희가 지금 거의 7분 넘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성공을 위해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진님들께서는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응원하는 그 길거리에 서 있는 그런 박수치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시민들처럼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힘을 주셨으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모든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지켜봐 주시는 우리 주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